한국인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췌장이 작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혈당만 보고 식단 조절과 운동만 하다 보면 혈당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사를 통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한국인의 당뇨는 마른 체형에서도 잘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한국인은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잘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췌장 기능이 약한 유전적 특성 때문인데요. 2018년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평균적으로 12%가 작고 기능은 36.5%나 낮은 수준이라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말은 한국인의 췌장 기능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 자체가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의 경우에는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식후 혈당이 쉽게 오르고 당뇨가 시작되기 쉬운데요. 혈당을 낮추려면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이 인슐린이 원활하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러한 한국형 당뇨의 특성 때문에 당화혈색소나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C-펩타이드 수치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만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췌장이 얼마나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가 당뇨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C-펩타이드 검사는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할 때 3개월 주기로 같이 검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혈당은 점점 더 안 잡히고 당뇨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다면 그에 맞는 생활관리나 치료법도 필요합니다. 한국인 당뇨와 미국인 당뇨라는 게 있나요?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네, 있습니다. 한국인은 체형이 마른데도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인은 보통 고도비만과 관련된 당뇨가 많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는 체중과 당뇨의 관계입니다. 미국인의 경우는 당뇨 환자의 대부분이 고도비만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당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인의 경우는 절반은 비만하지만 절반은 비만하지가 않아요. 단순히 살만 빼면 된다라는 접근이 한국인에게는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체중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더 오히려 악화되거나 오히려 체중이 늘었는데 혈당이 더 잘 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비만하지 않은 마른 당뇨인들이 이런 경험을 더 하십니다. 대구에서 오신 60대 남자 환자분이 있으셨는데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에 체중이 원하던 대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 치료 후 혈당은 더 안정되고 당화혈색소도 낮아졌습니다. 마른 당뇨인이 체중을 적절히 회복하면서 췌장이 회복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잘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인슐린 분비 능력의 차이예요. 서양인은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몸이 그걸 잘 쓰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많고요. 반대로 한국인은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분비 부족형 당뇨가 생각보다 많아요. 통계적으로는 15에서 20%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 한의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체감적으로는 30-40% 정도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C-펩타이드 검사를 해보면 인슐린 분비량을 알 수 있는 검사인데 C-펩타이드 검사를 해보면 당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량이 기준치 이하로 낮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건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췌장이 약한 동아시아인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음식 관리와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물론 우선이 되겠지만 한국형 당뇨는 췌장 기능의 회복까지 신경을 써야만 당뇨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 당뇨 치료법이 한국인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서양의 당뇨 치료법은 주로 운동과 음식 조절을 해서 체중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방식은 서양인처럼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잘 쓰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중심의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당뇨는 췌장 기능 자체가 약한 경우가 많아서 단순한 다이어트나 운동만으로는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리한 운동이나 식단 관리 등으로 체중이 빠지면 췌장이 더 지치고 인슐린 분비가 더 부족해져서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꼭 맞는 당뇨 치료를 하려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도 중요하지만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의학적 접근은 바로 이 부분을 중심에 둡니다.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간, 심장, 소화기 문제를 진단해서 치료하면서 동시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을 회복시키는 처방과 생활요법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죠. 예를
예를 들어 마른 당뇨인이 무리하게 저탄고지를 하면, 저탄고지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탄수화물을 안 먹는 식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췌장이 인슐린을 덜 만들게 되고요.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데 현미 100%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로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췌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사법, 그리고 체질에 맞는 한약 치료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췌장 기능 회복을 위해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줄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이 인슐린 덜 만들어도 되나 보다 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은 꼭 피해야 하고요. 대신에 복합 탄수화물인 잡곡밥을 적절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또 밥도 먹고 또 간식 먹고 이러면 췌장이 소화효소도 만들다 보니까 쉴 틈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서 더 지칩니다. 그래서 가급적 밥 위주로 먹고 간식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췌장은 흉추 7, 8번 부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흉추 7번은 날개뼈가 끝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어깨를 펴서 척추 정렬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췌장 부위를 마사지하고 싶다 이럴 때는 마사지 볼이나 테니스공 또는 폼롤러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 더불어서 환기가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활성화해서 인슐린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환기차를 마셔보시면 좋아요. 물 1리터에 환기 한 줌 정도를 넣고 끓여서 물 대신 차로 마시면 됩니다. 만약 인슐린의 절대적인 분비량이 너무 부족하거나 또는 혈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환기 외에 췌장의 베타세포 회복을 돕는 약재들로 이루어진 한약 치료를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췌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은 잘 안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인슐린 주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지 검사하는 시펩타이드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꼭 받아보시고 분비가 잘 안 된다면 말씀드린 췌장 회복에 좋은 생활관리법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음식 문화나 생활 습관 중 당뇨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음식 문화와 생활 습관은 분명 건강한 측면도 많지만 당뇨 관점에서 보면 의외로 혈당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일상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전혀 다른 식문화와 생활 환경에서 오는 차별화된 원인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밥 중심의 식사 구조입니다. 한국인은 하루 3끼 중 대부분을 쌀밥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쌀이 단당류보다 흡수가 느릴 뿐이지 결국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좀 빠르게 올리는 주된 원천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흰쌀밥은 섬유질이 거의 없고 혈당 지수가 높아서 공복혈당뿐 아니라 식후혈당 스파이크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한식은 반찬이 다양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밥을 많이 먹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백미와 잡곡을 1대1로 섞어서 소화가 잘 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를 수 있는 식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특히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생활 리듬인데요. 한국은 야근 문화, 늦은 식사,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만연한 사회잖아요. 이로 인해서 코르티졸 수치가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 자체만으로도 당 대사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 특히 밤늦게 먹는 야식은 췌장을 과로하게 만들어서 인슐린 분비의 리듬을 깨트립니다.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해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꼭 병행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간식 문화도 놓칠 수 없겠죠. 한국인은 식후에 떡, 빵, 과일, 커피 믹스 이런 간식들을 좀 섭취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이는 이미 식후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한 번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또 췌장에 또 이중 부담을 주기도 하거든요. 또 특히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식후에 과일을 습관적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되도록 밥을 먹은 이후에는 간식은 뚝 끊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한국인 체질에 맞는 당뇨 관리법은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까요? 한국인의 당뇨 관리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췌장 기능과 오장육부의 전반적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의 당뇨인이 많고 서양형 비만 당뇨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체질 기반 관리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췌장을 회복하는 치료가 가장 우선입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췌장이 작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뇨 초기부터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단순히 혈당만 보고 식단 조절과 운동만 하다 보면 혈당은 더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췌장 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른 당뇨인의 경우 오히려 체중을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른 당뇨인데 살찌우려고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혈당 오를까봐 식단 조절하면 살이 빠져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살은 찌면서도 혈당은 낮아질 수 있는 방법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음식은 혈당 지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가령 현미가 혈당 지수가 낮다 보니까 현미를 잔뜩 넣어서 또는 카무트를 잔뜩 넣어서 밥 지어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마른 당뇨의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는 거죠. 혈당 덜 올라가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소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니 쌀은 절반 정도 50%만 넣고 나머지는 소화가 잘 되는 잡곡, 내가 좋아하는 잡곡으로 넣어서 드시라고 하면 신기하게 혈당이 더 낮아진다고 하십니다. 실제 어떤 환자분이 현미만 100% 밥을 지어서 드시고 계셨는데 소화가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의뢰껏 이렇게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의원에 오셔서 소화도 좀 잘 되고 싶고 혈당도 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백미를 50% 넣고 그리고 잡곡을 50%만 넣어서 소화가 잘 되게끔 해서 드셔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식후혈당이 20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원하던 대로 체중도 조금 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에 있어서 마른 당뇨인들이 지켜야 할 3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쌀과 잡곡을 각각 절반씩 넣어서 밥을 지어서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살찌는 데에도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야채도 가급적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더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니 고기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 대신 단백질을 두부나 달걀, 생선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 고기를 먹고 싶다라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소화가 그나마 편한 닭고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운동인데요. 걷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좀 줄넘기나 빠르게 달리기 이런 유산소 운동은 마른 당뇨인들의 경우에는 체중이 너무 빠질 수가 있어서 권장하지 않고요. 대신 근력 운동 위주로 할 것을 권합니다. 근육은 혈당의 저장소이기 때문에 근육이 더 많아질수록 혈당이 잘 조절됩니다. 근력 운동 위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스트레스인데요. 생각보다 이 2가지가 마른 당뇨인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한 80% 비중이 음식 운동보다는 수면 스트레스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마른 당뇨인에게 특히요. 수면은 충분히 자고 잘 자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맨발 걷기, 족욕, 반신욕 같은 이런 하체 순환을 돕는 것도 하시고 커피도 끊고 자기 전에 2시간 동안 핸드폰이나 TV 안 보는 것도 하시고 자려고 누워서는 호흡도 하시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11시나 12시 전에는 눕고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즉 수면의 양도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더불어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요. 명상, 종교, 운동, 취미활동 등등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또 그걸 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요. 마른 체형의 60대 여성분이었어요. 당뇨 진단 당시 당화질소가 10% 정도 나와서 당뇨약을 이제 막 드시기 시작했던 분이었는데 당뇨를 졸업하고 싶다라고 오셨던 거죠. 마른 체형이라서 더 이상 음식, 운동 관리를 열심히 한들 혈당이 안 잡힐 테니 마른 당뇨인에게 맞는 생활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오히려 현미 비중을 줄이고 운동량도 과하면 줄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혈당이 잘 잡히기 시작을 해서 당뇨약 4알을 모두 끊고 6.1%까지 낮아져 6.5% 미만이면 졸업이거든요. 관해 당뇨 졸업, 즉 당뇨 관해까지 해내셨고요. 원하는 대로 체중도 조금 늘었습니다. 저는 여러 당뇨 중에서 한국인에게 많은 마른 당뇨인의 경우 한의학적 케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당뇨가 더 잘 생기는 거라서 마른 당뇨인들의 경우에는 혈당과 관련된 장부인 소화기, 간, 심장 기능을 회복하는 한약적 치료를 받는 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졸업을 하면 심장질환 위험 40% 그리고 콩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다가 합병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나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녁 식사 후 3-4시간 금식, 이것만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졸업을 만들어줄 겁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졸업 가능한 병입니다. 지금 도전하시고요.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적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당고만의원을 찾아주시고요. 당뇨에 대한 정보는 당뇨스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주일에 3번씩 업로드되고 있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당뇨스쿨을 통해서 편하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